그래요. 제가 좀 그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좀 이어가고 싶은데 네네. 우리 지금 댓글창에도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 무죄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당원 게시판 얘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보니 그랬습니까? 네, 네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어제 그 한판 승부 네네. 나오신 걸 제가 봤는데 요 네네. 얘기부터 좀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는 것 중에서 이 당대표의 책임이다라는 그 단어가 제가 썩 귀에 들어왔어요. 네네. 요 말에즉슨 그러니까 헌정사상 가장 큰 거대 야당 또 가장 힘없는 여당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당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 지금 보수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당이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집의 주인이 누구야? 당의 주인이 누구야?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당대표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제가 여러 가지 표현들은 좀 뺐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그 멘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요게 흔드는 바람의 문제이지 흔들리는 나뭇가지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싹 들었어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모두의 이야기하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저는 한동훈 대표를 뭐 커밍아웃하면 지지하는데 지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지지한 이유는 뭐냐면 세대 교체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 일단 당대표가 된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갖다 했고 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586들. 지금 586이 586이 아니에요. 제가 586이거든요. 586에 제가 86학번이니까 80년대 학번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586은요. 586이 아니고 절반은 686이라고요. 그런데 이 686들이 임종석 같은 사람 언제부터 국회의원하고 언제부터 정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까? 김민석 같은 사람이 언제부터 정치한다고 그랬습니까? 30대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에요. 30대 때부터 40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40대, 50대 좀 있으면 이제 김민석은 60대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 포함해가지고 뭐 제가 뭐 정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 포함해가지고 저희 같은 낡은 586들은 그다음 586도 아니에요. 5.586에 686들 많으니까 뒤로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원희룡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나경원이니까 윤상현이가 똑같이 586들인데 똑같이 정확히 686이에요. 686. 정확히 686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같이 70년대 세행이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한판 승부 가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또 커밍아웃하면 저는 정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인포메이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앵커가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길래 뭐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재판이나 뭐 법적인 거나 물어보지. 근데 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 애가 깽판을 쳤어요. 네. 문제를 일으켰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놈 책임이지. 하지만 누구 책임입니까? 아버지 책임이지.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걸 갖다가 했어요. 잘못하는 걸 갖다가 했어요. 그거 누가 수습해야 됩니까? 제가 수습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은 이제 좀 큰 로펌하고 합병을 했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을 저희 로펌을 제가 대표를 갖다 했었어요. 네. 방송이 지금처럼 많아지기 전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따로 저희 법률 그 로펌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컨대 제 비서가 그 변호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타이밍이거든요. 네. 언제까지 항소하고 언제까지 상고할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갖다가 했다. 그럼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비서가 잘못해가지고 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 밑에 도와주는 그 어쏘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어쏘 변호사가 뭐 그 글을 갖다
갖다 잘못 써가지고 재판하는데 서면 잘못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패소했다. 네. 그러면 저놈 책임이야. 왜 김 변호사가 왜 저걸 갖다가 제대로 못했어? 제가 깨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의 대표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는 네. 저는 최소한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억울하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억울해도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게 대표의 숙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던 거고요. 그다음 좀 전에 앵커가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고 그러면 그게 바람 잘못이지 그다음에 뭐 나뭇가지 잘못이냐? 맞는 흔들리는 말씀이에요. 나뭇가지가 잘못입니까? 저도 마음이 맨날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제 마음 나도 모르겠고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대표로서 좀 문제가 많다. 리더의 자질이 아니다. 리더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책임을 갖다가 지겠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커. 지금도 그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는 과거형인데요. 아니 커요. 한동훈이 등장했을 때 아, 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했을 때 그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이었잖아요. 네. 제가 노트에 적어놨어요. 한동훈 대표 출사표 있었거든요. 나는 왜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 딱 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 아침 1월 달에 신년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적어야지. 한동훈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코멘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천재입니까? 한번 쓱 보면 다 외우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노트를 엄청 많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게 다 메모장이었네요. 노트죠. 노트. 네. 아니 근데 그때부터 저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네.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표현까지는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같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어떤 사람입니까? 배 12척 가지고 외적을 격파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한동훈은 배가 108척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 눈에는 한동훈 갖고 있는 배 12척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알죠. 네. 108척 중에 한 90척은 한동훈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근데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밖에 없어요. 배 12척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왜군들은 배가 몇 척입니까? 192척이란 말이에요. 12척 가지고 192척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한동훈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도망가요. 뭐 백이종군 뭐 다 필요 없고 뭐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나 같으면 도망가. 근데 기대는 한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진짜 뜨악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가 부응이 되기를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내가 기대를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고 네네. 이제 성장을 위한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좀 담겨져 있었던 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공감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